지난 9월 8일 대검찰청에서는 2023년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형사법 교수와 학자, 유관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매일 600만 명 이상이 3조 원 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의 피해 방지와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부 첫 발제자로 나선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 정비가 가능하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했고 국제기준 가시화 시 추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훈 중앙대 교수는 게임머니 등의 아이템은 제3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전자적 데이터로서 그 성질이 가상자산과 같으므로 본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은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무채성, 익명성 등의 특징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파악해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 압류 방안, 가상자산 탐색 방법 등 민사집행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선기 검사는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에 있어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 재판 절차에 협조하는 자에게 형 감면 규정을 추가했으므로 본법에도 신속한 수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부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북대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과 관련해 거래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실체법상 쟁점과 원격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여권 등 절차법상 쟁점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성 부부장 검사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가상자산 불법 환전, 환치기,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규제 위반 범죄, 직무상 정보 이용 가상자산 거래 등까지 확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현욱 선임연구위원은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상자산의 정보기술적 특성이 신종 금융기법의 활용과 맞물려 사기죄의 전통적인 법리 적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상장이나 장내시장, 발행인 개념이 자본시장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이용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등장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1차 입법이 돼서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용자 보호에 중심을 두지만 다음번 입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그런 촘촘한 규제들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를 보호를 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서 이 거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 가상자산을 불법적으로 단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찬 토론 또 아카데미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학계, 실무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파뉴스였습니다.